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한밤중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당시 수도권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한 아버지가 했던 통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통화에서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했던 아들에게 너 잘 들어야 해. 너 목숨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살상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 돼. 소대원들 잘 지키고. 아버지는 울먹이면서 절대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조특위 청문회와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차 탄핵 심판에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된 이후 군인들이 철수할 때 허리 숙여 사과한 군인은 부대 소속 군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부대원들이 국회에서 기자, 시민들과 몸싸움을 할 때도 여기서 뭐 하는 건지 자괴감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무고한 국민들과 국회 앞에 총을 들고 나서야 했던 죄송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들을 통솔했던 상관들의 증언은 엇갈리고 국회 조사는 늘 그랬듯 호통과 비속어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가려져야 할 진실과 잘잘못은 오리무중인 가운데 그때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했던 군인들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이번 주 취재기, 오늘의 인터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6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첫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자체마다 주민 전체에게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거나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좀 좋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고 또 일괄적인 지원금 지급 방식이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우려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의 경우에 9개 시군이 1인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는데 나주시를 제외하면서 모두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단이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순천시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영란 의원 등 순천시 의원 10여 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된 경기 침체와 사회적 혼란으로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순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서 경제적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 순천시는 최근 2달 동안 지역사랑 상품권을 15% 할인 판매에 비슷한 효과를 주고 있다면서 지원금 지급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다,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또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면 순천시 부채 증가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는 그런 부정적인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지자체들이 고민을 좀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열악한 지방 재정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지급보다는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을 확대할 경우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 그런 분석인데요. 예. 올해 설 명절을 기점으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주민들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지원을 잇따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영광군은 올해 설과 추석 두 차례로 나눠 50만 원씩 총 100만 원 지급을 약속을 했고 보성군과 고흥군은 3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주는 5개 시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예.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좀 있다고 합니다. 또 상당수 지자체가 지원금 지급을 고민하는 이유는 열악한 재정 상황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순천을 제가 한번 봤는데 순천시의 경우에 전체 시민이 한 27만 6,400여 명 정도 예. 되는데요. 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만 직접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276억 4천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20만 원씩 지원할 경우는 552억 8천만 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 하지만 최근 적용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15% 할인 혜택을 지속할 경우에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직접 지원금보다 더 높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역사랑 상품권 15%의 할인을 제공하면 고스란히 소상공인을 비롯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네. 만약에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뭐 다른 지역이나 인터넷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또 지역 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겨 상품권 할인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해당 지자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의 경우 이미 최근 2달 동안 할인을 했고 이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지역 상품권 할인폭 확대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관련된 소식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거문도 수산업협동조합이 특정 업체와 체결한 김 양식장 허가권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주민들은 해양경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요.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종합하면 여수수협은 지난해 김 양식장 총 493헥타르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여수수협과 거문도수협은 2024년 9월 김 양식업 개발을 위한 신규 양식업권, 또 외해 시험 양식업 연구 교수법에 대한 양식업권 등의 운영 및 관리 등의 협약을 맺었었거든요. 네. 이 가운데 신규 개발 수면 200헥타르는 여수수협이, 293헥타르는 거문도수협이 개발하는 내용으로 한 위탁 협약을 했습니다. 예. 또 수심이 깊은 외해 시험 양식업도 김 등 해조류 양식업을 할 수 있는 면허는 거문도수협과 연구교수법은 여수수협이 각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거문도수협은 협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곧바로 이사회를 구성했고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4일간 실질적인 사업자 모집 공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모집 공고 기간은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달력을 보니까 이게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였어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공고 기간이 관련 서류 준비를 할 수 있는 날은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뿐이었습니다. 더구나 주말인 28일 어촌교원들에게 공고 내용이 전파가 됐지만 이날 기상특보로 여객선도 결항했었고요. 예. 또 29일은 일요일로 공공기관 업무 휴무로 사실상 30일 오후 6시까지 서류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아주 촉박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일부 어촌교원들은 거문고 수협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지난 1월 3일 한 협동조합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주민들은 선정된 법인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법인단체를 결성하고 짧은 공고기간에 서류를 제출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석연찮은 구석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주민들의 입장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촉박하고 불공정한 공고로 조합원들의 참여 기회를 제약하고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 행사자 모집에 대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규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어민들의 권리를 차단한 것은 잘못된 사무 처리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문도수협은 치졸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내정자를 미리 선정해놓고 조합원과 어민들의 참여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불법 행위로 엄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 거문도 수협 측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원칙대로 진행을 했다.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듣겠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공항 안전에 대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원거리에서 조류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조류 탐지 레이더를 본격 도입한다는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활주로당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 중원과 방위각 시설, 또 조류 탐지 레이더,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를 설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토부가 우리나라 모든 공항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과 조류 유인 시설 전수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무안과 여수, 사천 등 7개 공항에서 1인 근무 시간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을 활주로당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로 확립하기로 했고요. 예. 조류 탐지 레이더도 국내 전 공항에 2026년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레이더는 약 10km 거리에서 조류의 규모와 이동 경로를 탐지하고 관제사나 예방 인력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관제탑에서 조종사에게 조류 정보를 통지하면 조종사는 경로를 수정하거나 회피 기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조류 충돌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현재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밖에 방위각 시설 개선,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인 이마스 도입 등 공항 시설 개선 사업도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문화재 관련 소식들을 취재하셨습니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전남의 문화유산이 다른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를 되찾아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취재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적으로 어떤 문화재들이 좀 해당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보하고 보물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보 같은 경우에는 광양의 쌍사자석 등이라고 중흥산성에 있는 그 쌍사자석 등, 그다음에 화순 대곡리 청동기, 그다음에 영암 거푸집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국보거든요. 예. 이것들은 지금 2개는 광주 박물관에 있고 하나는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보 말고 보물도 이제 다른 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보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데 네. 그 신여량 장군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 임진왜란 발생했을 때 권율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과 함께 그 활약을 했던 장군이거든요. 예. 이 장군은 고흥 출신의 장군인데 이 장군이 소장한 기념물들이 있어요. 상가교서, 밀부유서 뭐 이런 것들인데 예.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가지고 당시 임금이었던 손조가 이 장군한테 하사한 물건들, 하사품들이에요. 네, 명령서라든지 뭐 연회, 그러니까 승전을 축하하는 연회 때 그린 그림이라든지 이런 장군이 소장했던 기념물들이 4가지가 있는데 그중 2가지가 보물로 지정돼 있거든요. 이것들도 국립광주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런 문화재들은 어쩌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일단 이 신여량 장군 유품 관련해서는 네. 문중이 소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신여량 장군의 그 문중이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보관이나 관리가 어렵다 보니 이게 지류로 된 문화유산이잖아요. 다 종이로 된. 그러다 보니까 뭐 습도나 온도, 그다음에 빛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형이 잘 되기 때문에 보관이 중요한데 이 보관이 어렵다 보니 이 문중에서 그 광주박물관에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요. 문제는 이런 사실들을 전라남도가 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광주로 옮겨진 것도 몰랐다. 네, 이후에 기증을 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야 이제 파악을 한 건데 예. 사실 그때 이제 기증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때 예. 전라남도가 좀 알고 있었다면 광주로 보내지 않고 뭐 우리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나 다른 곳에 좀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면 다른 지역에서 전시되는 일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인 거죠. 예, 다른 국보들 같은 경우에 특히 광양 쌍사자석 등 이거는 언제 옮겨졌던 거예요? 이거 그 쌍사자석 등은 되게 그 많은 곳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막 서울에도 있다가 뭐 다른 지역에도 있다가 한 몇 군데, 한 4-5군데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지금에 있는 광주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거고요. 이것 역시 지금 광양에서는 그 고향 사랑 기부금 1호 사업으로 이 쌍사자석 등을 제자리에 찾아와야 한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문화유산은 그럼 누가 소유를 하는 것이며 이렇게 어디서 관리를 하든 간에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아까 물론 뭐 신여량 장군 유품 같은 경우에는 문중이 소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그렇죠. 것들은 어때요?
다른 문화유산 같은 경우도 뭐 개인이 구매해가지고 개인이 소장하는 경우도 있고 문중이 소장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나 국가가 소장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문중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관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주로 이제 지자체나 국가에 이제 기증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문중에서 이제 유품 기증한 것 중에 그 신열왕 장군 관련해서 주사선 연도랑 당포 전향 승첩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였거든요. 유형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가 그 2003년에 광주 박물관에 이제 기증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 기증되고 나서 전남 유형 문화재로 지정됐던 게 해제가 됩니다. 왜요? 소유자가 광주광역시라서요. 아. 전라남도 문화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정이 됐다가도 해제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주가 광주광역시니까 더 이상 이제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가 아니다라고 해서 지정 해제가 됐고 그럼 예. 그렇다면 광주 박물관에서 이걸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광주광역시가 이걸 또 문화재로 등록을 했냐? 광주 지정 문화재로 뭐 이렇게 옮겨진다든지 이런 네네.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광주광역시도 이거를 등록 문화재로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역사적 가치가 있고 이런 문화유산이긴 하지만 뭐 전남 문화재든 광주 문화재든 뭐 국보든 보물이든 아무런 지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전남이 아닌 지역에서 관리가 될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지정 여부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좀 생길 수 있나요? 일단 문화유산 우리 지역 사람들 뭐 인물들 그다음 우리 지역과 관련된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떠나서 우리 지역민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한 뭐 소유주, 문중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예. 보관이 어려울 경우에 이렇게 지자체에 이제 맡기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지정 해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보관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체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좀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걸 다시 전남 지역으로 돌려받는 일이 쉽지만은 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자체 차원에서 움직여야 하는 문제인가요? 일단 국립광주박물관에 지금 전시되고 있는 거는 그 국가가 소유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뭐 지자체로 이제 달라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고 예. 이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라는 걸 지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얼마나 소중한 문화유산인지 역사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장기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빌려오는 거죠. 대여 방식으로 네, 이제 우리 건데 전남의 문화재인데도 그렇지만 네, 소유권이 이제 국가에 있고 광주 박물관에서 전시돼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그 국립 광주 박물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예. 좀 시간을 정해놓고 대여하는 방식으로 우리 지역 박물관이나 우리 지역에 가지고 와서 좀 전시를 하면서 지역민들에게도 알리고 좀 이런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좀 보존도 좀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해제된 사례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요. 이를 두고 전라남도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일단은 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좀 대여를 해달라고 해서 당장 대여를 해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소유주와의 협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협의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재 관련 취재 소식 들어봤고요. 오늘 저녁에 나갈 리포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고흥 다녀오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고흥에도 집 트랙이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집 트랙이라고 해서 공중 하강 체험 시설 뭔지는 아시죠? 예, 이거 있는데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20년도 7월 여름쯤에 완공이 돼가지고 한 달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한 달 만에 그 와이어 끊김 사고가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운영이 중단됐고 이후 지금 4년이 넘게 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오늘 좀 취재해가지고 저녁 뉴스에 나갈 예정입니다. 네, 살짝만 좀 더 알려주시죠. 4년 동안 방치를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감사원에 감사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고운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어요. 조사 용역을 원인에 대한. 근데 이제 뭐 감사원 감사나 이제 고운군 자체 용역에서는 이 집 와이어를 설치한 업체가 자격이 미달이었고 와이어를 또 이제 좀 무리하게 당기면서 끊어짐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고운군은 이제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0억 원 가량의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놨는데 업체예요? 네, 업체에 걸어놨고 또 감사원에서는 이 업체와 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또 형사소송을 이제 또 진행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 형사소송 결과가 2023년 3월에 나왔는데 이 형사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소송이 좀 지연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형사소송이 끝나고 민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왔거든요, 민사는. 그래서 이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 집 트랙이 증거물로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소송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물이니까 손을 댈 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고운군의 입장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거를 지을 때 한 30억 원이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30억 원을 지어놓고 계속 방치해두면 아무래도 시설물이다 보니 녹이 쓸 수 있고 그럼요. 또 파손이 일어날 수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운군에서는 이제 법원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해가지고 다음 주에 현장 점검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일단은 이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이걸 다시 소송과는 별개로 고운군이 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찾아와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운영을 좀 빨리 하자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정말 이 장기간 방치할수록 이게 물론 뭐 증거로 쓰이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것도 알겠지만 위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 가보니까 어떤 상태이던가요? 일단 접근 금지는 해놨어요. 자물쇠도 걸려 있고 접근 금지를 해놓긴 했지만 시간이 뭐 오늘 같은 날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다는 말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못하잖아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하루빨리 조금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녁 여수 MBC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이제 한 달 후면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수가 발표됐는데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도 신입생이 단 한 명인 곳 혹은 나의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심각한 학령 인구 감소 위기 속에 교육 당국의 고민 또한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남 도교육청 연결을 해서 현 상황 진단부터 해결 노력들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과 학령 인구 정책팀 이동수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새 학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교육청 내 분위기도 좀 분주하실 것 같아요. 저희 전남교육청에서는 새 학기를 맞이해서 새 학기 준비 기간을 2월 말에 이렇게 다 같이 실시하면서요.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에 만전히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수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는 매년 전국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올해 전남의 신입생 수 현황 좀 어떤가요? 저희 전남에서는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올해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들이 다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올해 초등학교 진학 예정 학생 수를 보면 약 800명 정도 되고요. 지난해는 한 11,150명. 그래서 올해 대비 한 1,000명 정도 지금 현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내 초등학교 약 458교 중 본교가 한 20곳, 분교 12곳이 신입생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예. 네, 전남에서 30개가 넘는 학교에서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사실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전남의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입할 수 있을지 어떤 노력들 좀 하고 계세요? 예, 저희 전남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이렇게 전남으로 찾아와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2024년부터 추진한 작은 학교 특성화 모델 학교인데요. 작은 학교 특성화 모델 학교요? 예. 예. 24년도에는 10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 예. 대표적인 학교 몇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학생 주도와 국제교류 선도 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로컬 학교인 고흥대서중학교하고요. 예. 해양대학교, 목포해경 등 지역사회 연계하여 해양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목포 서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학교라는 이름을 걸고 전문 영화 예술인과 함께 영화제 출품작을 학생들 손으로 제작해 나가는 하순 청풍초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학교가 어떤 특정 분야를 말씀하신 분야들을 조금 더 특성화시켜서 내세우고 있다는 건데 이런 특성 때문에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이 학교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서산초등학교 같은 게 예. 구도심 학교인데 예. 신지역에서 학생들이 제한적 공동학교를 이용해서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및 중도 입국 학생들, 동남아시아, 중아시아 등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현재 가칭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농산어촌 유학사업과 전남 학생교육수당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유인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학생 유입으로 좀 이어진 성공 사례들도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게 저희가 전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 학년진구 감소에 2021년부터 전남 농산어촌 유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숫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올해 2025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현재 363명이 모집되어 25학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성에는 서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아토피 치유 학교 이렇게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 유입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치유 학교는 어떤 학교예요? 일단 약간 피부 그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예. 프로그램을 그 편백습에서 같이 이렇게 진행도 하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농산어촌으로 유학을 왔을 때 반응들은 좀 어떻던가요? 대체적으로 저희 전남에 농산어촌 유학을 하면서 생태 환경,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오랫동안 정착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있었을까요? 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지나가는 다수 학생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전남에 있는 지자체에서 정주영 장기 유학 확대를 위해서 생활 인프라, 주거 환경이나 취업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그런가 하면 학생 지원책이죠. 올해부터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시라고요? 예. 저희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2024년부터 학력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인 꿈 실현을 위해서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을 2024년 3월부터 5개 시와 모안군에는 매월 5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6개 군에는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올해는 어떻게 또 확대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저희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보다 더 자기 주도성을 키우고 자기만의 꿈 실현 그리고 교육 복지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에 있는 22개 시군 동일하게 모든 초등학생에게 2025년 3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이 된다 하셨습니다. 따로 신청 절차가 좀 필요한가요?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요. 예. 신입생하고 혹시 타 시도에서 전학 온 학생들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도교육청도 바빠지실 것 같은데 좀 올해 새 학기를 맞이하는 다짐이나 계획도 들어볼까요? 예,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교육 정책을 위해서 교육 가족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존에 했던 작은 학교 특성화 모델 학교 사업도 10곳에서 15곳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제주거고 관련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정착되어 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학생 교육수당으로도 학생들에게 보다 더 나은 교육 복지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도교육청 교육자책과 학령인구 정책팀 이동수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오늘의 인터뷰 조금 전 다뤘던 내용, 올해 초등학교 진학 예정자 수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기 시작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올해 전남에서 입학식을 할 수 없는 초등학교가 참 많이 늘었다고요. 네, 현재까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올해 전남도 내 458개 초등학교 가운데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할 수 없는 학교가 본교가 20곳, 분교가 12곳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보성군, 진도군이 4곳, 신안군, 장흥군, 완도군이 3곳, 영광군, 순천시가 2곳, 나주시, 고흥군, 영암군, 무안군이 각각 1곳입니다. 여수가 가장 많았네요. 네. 여수시와 순천시의 경우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여수시의 경우요. 현재까지 집계된 현황으로 볼 때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7곳입니다. 본교로는 돌산초, 안일초, 화정초 3곳이고요. 분교로는 돌산초 두라분교장, 안일초 백야분교장, 소라초 사곡분교장, 소라남분교장입니다. 또 현재 율촌초 상봉분교장은 휴교 중이고요. 올해부터 소라초 여자분교장과 여남초 연도분교장이 표교가 됩니다. 순천시 봤을 때는요.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2곳입니다. 월등초, 송광초가 신입생이 없는데요. 참고로 송광초의 경우에는요. 학생 수가 줄면서 올해부터 외서초, 송광분교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 황전초 회독분교장은요. 올해로 폐교가 됐습니다. 네, 대부분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이죠. 이렇게 신입생이 없다는 것은 지방 소멸 위기에도 학령인구 감소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네. 자, 학교 인근 주민들은 이런 학령인구 감소를 제일 크게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네. 현재 여수에 입학생이 없는 학교 중 3곳은 섬에 있고요. 4곳은 농촌에 있습니다. 이게 18세 이하 학령 인구가 소멸된 지역인데요. 이곳들 중에서요. 시내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소라 남분교입니다. 이곳은 현재 마을에서 이 학교를 다닌 학생은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대부분이 가까운 중림지구나 여천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몇 년 전부터요. 유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유입된 학생들로 간신히 폐교를 막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정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여천이나 중림에서 이 유학을 네. 농산어촌으로 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허. 학교 인근에서요.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통학버스로 운행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마을 주민들은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들만 살고 있는 마을에 아이들 찾아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신입생도 없어서 마을에 남아있는 유일한 학교가 문을 닫지 않을 걱정입니다. 현천 마을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저거 여천 애기들이 요리 다녀. 있기는 있는데 몇이 없어. 마을에서 게으르는 사람들 딸들이 나가서 사는데 그 애기들이 요리 다녀. 그래는 1학년에 있는 거 둘이니까 서니까 있다지.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외부에서 들어와. 젊은 사람들. 마을에 사람이 없는데 너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 이게 폐지가 될라 했는데 외부에서 다 이제 분교인데 이어가 본교가 폐지가 될라니까는 살렸지 이제. 많아. 그때는 우리 인근 얘기들 때 한 50명 넘었을 거예요.
난 현천 1구, 2구, 3구까지 있거든. 우리도 다 둘이서밖에 안 살아 한 집에. 노인들만 70, 80대 부부들만 전부 다 둘이서기요. 그러나 뭐 할머니 혼자 사는 사람이고. 평생은 없지. 네, 이렇게 농어촌 초등학교에 신입생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현재 전남 지역의 학생 수 자체가 크게 좀 줄어들면서 시내권 학교들의 입학생 수도 문제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신입생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초등학교 진학 예정 아동 수는요, 1108명으로요, 지난해보다 1047명이 줄었습니다. 예. 여수시, 순천시 경우도요, 최근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보다 줄어든 각각 1631명, 19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여수시의 경우에요, 입학생이 현저히 적은 읍면을 제외하고도요, 이 동단위 시내권 초등학교 중 입학생이 20명 안팎인 학교가 10여 개가 됩니다. 와. 또 순천시 경우에도요, 읍면 단위 경우 입학생이 한 자릿수인 학교가 11곳이 되고요, 시내권에서 입학생이 20명 안팎인 학교도 6곳이 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시내권 학교들의 경우에는 원도심에 위치한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20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 수가 정말 바글바글했던 그런 학교들일 것 같잖아요. 네. 인구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입학생이 점점 줄고 재학생도 이제 얼마 되지 못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몇 해 전부터 입학 시기 될 때마다 입학생 문제나 뭐 줄어드는 학생 수에 대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전할 때마다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데요. 직접 체감하세요? 그렇죠. 2, 3년 전만 해도요, 한 학년의 학급 수가 2반이었던 학교가요, 이제는 뭐 한 학년에 한 반이 줄고, 심지어 학급당 학생 수도요, 10명 채우지 못한 학교도 많습니다. 10명이 안 되는 게 한 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원도심에 있는 대부분 학교가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재학생들도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걸 느낄 정도라고 하고요. 또 아이들이 없으니 학교 근처 주택가도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과 학생 얘기 들어보시죠. 거의 한 20명 정도 돼요. 1학년부터 다 한 번. 예전에는 6학년이 2반이요. 저희 3학년 됐을 때 좀 많이 갔어요. 맞아요. 요즘 거의 다 입학생들의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유치원 애들은 10명도 안 돼요. 거의 맨날 한 명씩은 주는 것 같아요. 입학식 들어오면. 학생 수가 안 들어와요. 채워져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안 살아버리는데요. 처음에 여서동 시청이 생긴 뒤로 또 그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뒤로부터 빠지기 시작해갖고는 또 웅천이 생기니까 또 웅천이 가버린 거예요. 이 동네가 빈집들이 너무 많아요. 한 학년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것도 많아야 되는데 잘 채지면 15명, 20명도 안 된다니까요. 전체 수가. 옛날에는 3,000명이 넘었어요. 1, 2학년은 교실이 부족해갖고 5반으로 들어왔어요. 1학년이 모르겠어요. 이번에 14명인가 15명인가 들어왔단 말을 들리는데 지금. 시내는 거짓면 다 죽었다고 봐야지. 새로 생긴 대로 그런 대로 생겨보니까 다 죽어버렸잖아요. 와, 이제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옛날에는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해야 될 정도였다라는 그렇죠. 옛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여수의 원도심에 있는 예전 학교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말씀처럼 뭐 3,000명씩 됐었어요. 근데 3,000명? 네, 예. 그러니까 오후반, 오전반을 이룰 정도로 많았는데 지금 제가 집계한 결과요, 동초, 서초 이렇게 많았던 학교 같은 경우는 178명 정도? 전교생이 네, 한 학년이 180명이 아니라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학년이 아니라요. 네, 맞습니다. 예. 올해 입학생이 5명으로 예정되어 있는 여수 남산초 경우에는요, 지난해 입학생이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전체 학생 수가 1명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늘긴 한 셈이지만요, 그래도 전교생이 40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학령기 인구의 급격한 감소도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이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거나 폐쇄될 학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비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 네, 이번 주 뜨거운 뉴스를 소개하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는 시간, 이번 주 이 노래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네, 오늘은 뜨거운 뉴스 말고 차가운 뉴스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최강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전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아침에 제가 뉴스를 하러 출근하는 길에
도로 위에 이렇게 눈이 조금 쌓여 있더라고요. 어제는 여수도 눈이 좀 많이 쌓였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나 추운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이러한 강한 한파가 전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의 지갑마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날씨가 정말 춥고 일단 여수 지역도 그렇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한파로 인해서 소비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었나요? 네,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한데요. 한 상인은 추워서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겨서 새벽 5시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5만 원어치도 못 팔았다며 가판대 위 채소들이 얼까봐 이불을 덮어놓고 배추나 무 같은 건 아예 가판대 위에 올려놓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어버릴까 봐. 네. 예. 시장에서 또 노점상을 운영하고 계신 분은 행주도 얼고 요리하려고 올려놓은 밀가루 반죽도 얼어서 큰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바깥에서 말려놓는 흔한 뭐 행주 이런 것들도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날씨가 추워져서 타격이 큰데요. 예. 심지어 한파로 인해서 환자 감소 등이 겹치면서 1월 대비 처방 및 매약 매출 역시 감소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 판매가 이제 많이 감소했다는 거죠. 약 판매. 약국에. 네. 예. 그래서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약사 한 분이 살을 애는 추위에 환자들 발걸음이 끊기면서 4일과 5일, 그러니까 이제 그제와 어제 오전 내 처방이 10건도 채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약국들도 환자가 너무 없어서 재고를 정리하거나 밀려있던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다수라고 합니다. 예.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약사는 거리에 사람이 없어서 연거푸 개점 휴업 상태라고 전했고 예. 지역 도매업체들도 폭설 한파로 인한 도로 결빙 등 배송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의약품 배송에 차질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비단 약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뭐 상인들도 그렇고 오가는 사람이 좀 줄어드니까 네. 타격들이 다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기상청은 오늘 정례예보 브리핑을 열고 오는 8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양의 눈과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는데요.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이 국내로 유입되고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도 주말 이후 다음 주 월요일인 10일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동성 고기업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가운데 남서풍이 불어들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인다고 하고요. 다음 주부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화요일인 11일부터는 기온이 평년 기온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이적 씨의 예 앞산에 꽃이 피면 가져왔습니다. 꽃이요? 네, 예. 가사 노래 제목이 예 앞산에 꽃이 피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사 중에서도 예 앞산에 꽃이 피면 다 함께 가자. 고무신 꺾어서 신고 하늘을 향해서 봄을 맞으러 가자. 뭐 이런 노래인데요. 입춘을 지나서 절기상으로는 사실 봄입니다. 예. 한파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남 지자체들은 다가올 봄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요. 3년 연속 전남도 대표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와 구례 산수유 축제 등 봄의 내음을 가져다줄 꽃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선곡했습니다. 예. 추운 날씨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봄이 오길 함께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네, 이적의 예 앞산에 꽃이 피면 들으시면서 김진우 아나운서와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앞산에 꽃이 피면 소풍 나가자. 친구들 손목을 잡고 할머니 모시고 예, 앞산에 꽃이 피면 꽃구경 가자. 고무신 꺾어서 신고 하늘을 향해서 봄을 맞으러 이 세상이 싫어진 건 우리들의 잘못은 아닐지 몰라. 앞산에 꽃이 피면 소풍 나가자. 예, 앞산에 꽃이 피면 꽃 구경
이 세상이 연해진 건 우리들의 탓일지도. 입에 꽃을 물고 꽃잎처럼 가벼이 날려가 보자. 앞산에 꽃이 피면 소풍 나가자. 고이 하얀 저고리를 입고 어린 누이 업고서 꽃이 피면 꼭 구경 가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라디오 전망대 2월 6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